안녕하세요, 한성호 원장입니다. 혹시 이런 고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양방치료는 굉장히 효과가 빠르고 하지만 부작용이 좀 걱정이 되고, 한방치료는 몸에 안전하다고는 하는데 효과가 좀 더디게 나타나는 것 같고, 서로 다르다고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지만 두 가지 치료의 장점과 역할이 다르고 서로 보완해서 협력해서 쓸 수 있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아토피나 알레르기 질환에 있어서 양방치료, 한방치료를 단독적으로 독립적으로 하는 것과 협진치료를 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한방 협진 치료라는 것은 양방과 한방의 치료 방식을 상호 보완적으로 병행해서 환자의 질환을 더 입체적이고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진료 시스템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양방 치료는 약물이나 현대 의료기기를 통해서 빠르게 증상을 억제하거나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급성 문제를 해결한다는 데 강점이 있죠. 반면에 한방 치료는 인체의 기능, 개개인의 체질이나 자율신경, 정신적인 문제, 이러한 것들을 조절을 해서 만성 질환이나 재발성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다스리는 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양방 치료만으로는 증상은 빨리 가라앉아도 재발은 막기가 어렵고, 한방 치료만으로는 급성기 증상을 빠르게 조절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치료를 효과적으로 병행을 하게 된다면 빠르게 진정시키면서도 오래 좋은 증상을 유지하는 치료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요약을 한다면 양한방 협진은 빠른 치료와 근본 회복을 함께 노리는 통합치료 전략입니다. 특히 피부질환이라든지 알레르기 질환, 만성 통증, 자율신경 질환, 체력 저하 등에서는 한쪽 방식만으로는 부족한 회복을 보완해주는 방식으로 굉장히 효과적이죠. 피부염의 가려움이나 염증이 심한 급성기에는 양방 치료가 급성 증상을 빠르게 안정시켜주는 데는 장점이 있는 치료이기 때문에, 만약에 증상이 심해서 일상생활이 어렵거나 수면을 취하기 어렵거나 이럴 때는 양방 치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전체적인 치료에 봤을 때 굉장히 효과적이고, 양방 치료와 한방 치료가 효율적인 약속 처방이 들어갈 수 있다면 한방 치료의 효과도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양방치료, 즉 피부과 치료는 염증 반응을 빠르게 억제하고 그러한 데는 강점이 있죠. 예를 들면 스테로이드 연고나 항히스타민제나 면역 억제제 등은 증상을 빠르게 진정시키는 가장 대표적인 치료제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 치료들이 면역 과민 반응을 억제하기는 하지만 원인까지 조절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증상을 억제하는 치료만 단순히 반복되게 되면은 순간 피부는 좋아졌지만 자극이나 환경 변화에 대해서 다시 예민하게 반응을 할 수 있죠. 결국에는 재발이 잦아지고 반복되는 약의 사용으로 내성이 생겨서 약의 효과도 떨어질 수가 있죠. 이럴 때는 몸의 환경 자체를 조절하는 치료가 필요한 겁니다. 여기서 한방 치료가 유용한데요. 한방에서는 면역 반응을 조절하고 장기 기능이나 체질을 개선하는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양방 치료는 급성 증상을 조절하는데, 한방 치료는 재발 방지와 회복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반복되는 피부염이나 만성 염증 질환에는 양한방 협진이 효과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갑자기 끊는 거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테로이드 성분은 염증을 빠르게 억제하지만 오래 사용하면 피부가 얇아지거나 리바운드 현상이 생길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끊어버리게 되면 피부가 적응을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염증이 심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계획적으로 감량을 하면서 끊어나가는 것입니다. 전문의와 상의를 통해서 약한 연고로 점차 단계를 낮추거나 바르는 횟수를 점점 줄이거나 바르는 부위를 천천히 줄여나가는 거죠. 이럴 때 한방 치료를 통해서 체질을 개선을 시키거나 면역을 안정시키는 치료를 병행하게 된다면 스테로이드 사용을 더 안전하게 줄여가는데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정리하자면 갑자기 끊는다는 것은 좀 위험하고요. 전문가의 조율 하에서 서서히 줄여나가면서 한방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이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죠. 한약만으로 충분할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초기 급성기에는 한약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토피 피부염은 면역 과민 반응이고 피부 장벽이 손상이 되고 또 염증 반응이 동시에 일어나는 질환이기 때문이에요. 특히 아이들은 피부가 얇고 면역 반응이 예민하기 때문에 가려움이 심하게 되면 상처나 진물이나 2차 감염의 위험이 크죠. 이럴 때는 스테로이드 연고나 보습제 등 양방적인 치료를 통해서 빠르게 염증을 진정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급성 증상과 만성 증상이 혼재되어 있거나 만성 증상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반복될 경우에는 한방 치료가 상대적으로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한방 치료의 목적은 몸 안의 체질을 바꿔줌으로 인해서 면역의 균형을 회복하는 걸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양방적인 치료를 통해서 급성 염증을 잡아주고 한방 치료를 통해서 만성적인 염증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한약은 무조건 좋고 양약은 무조건 위험하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아이의 증상의 정도와 강도 또는 체질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접근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급성 두드러기나 단순 두드러기는 대부분 항히스타민제라든지 약물 치료를 통해서 바로 가라앉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만성 두드러기라는 거죠. 약을 꾸준히 계속 먹어도 계속 재발을 하게 된다면 단순한 알레르기 자극 때문이 아니라 면역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예민해지고 항진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두드러기를 치료하는 양방 치료는 면역의 과민 반응을 억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효과는 빠르지만 약물 투여가 반복이 되면 내성이 생겨서 효과가 떨어질 수 있죠. 반면에 한방 치료를 병행할 수 있다면 자율신경계나 장의 기능, 체질의 조절을 통해서 면역 균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내 환경이 안 좋거나 장의 기능이 안 좋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한방적으로 봤을 때 몸에 열이 많은 체질을 가지고 있거나 이러한 것들이 오랫동안 반복되게 되면 알레르기 반응이 쉽게 반복되는 체질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성 두드러기에 있어서 양한방 협진 치료라는 것은 양방으로 급성 증상을 조절하면서 한방 치료를 통해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시키는 이중 치료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약이나 한약 같은 경우에는 약이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복용을 하게 되면 당연히 간이나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죠. 하지만 전문가의 조율 하에 병용을 한다면 대부분 안전합니다. 한약도 양약도 간과 신장을 통해서 분해되고 배설이 되다 보니 과도하게 겹쳐지거나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않게 되면 간이나 신장에 실제 무리가 올 수 있는 건 사실이죠. 하지만 요즘에는 어떤 양약이나 한약에 대한 연구가 많아지게 되고 약을 병행했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많이 발전이 되면서 안전성에 대한 연구도 많아졌고 실제로 한약의 전문가와 양약의 전문가가 함께 협진을 통해서 서로의 정보를 공유한 상태에서는 양약과 한약을 병용하는 것으로 인해서 간의 수치가 올라간다든지 콩팥의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러한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중요한 거는 무조건 같이 병행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 전문가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복용하시라는 것입니다. 그건 어렵지. 왜냐하면 피부과 가서 약 받아가지고 한의원에서 약 받아가지고 그냥 나 혼자 같이 먹으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협진을 해본 사람은 그렇게 어떤 게 들어가야지 시너지 효과를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아는데 그걸 모르는 입장에서는 그걸 고려해서 약 처방을 한다는 건 되게 어렵지.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 조금 노하우가 필요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양약은 작용이 빠르고 직접적이죠. 염증을 줄이고 통증을 차단하고 알레르기 반응을 억제하는 약들은 한두 시간 안에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용이 강한 만큼 부작용도 빠르게 나타날 수 있고 약물을 장기 사용했을 때 내성이나 재발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한약은 접근 방식이 양약하고는 좀 다르죠. 한약은 체질을 바꾼다든지 장기의 기능, 기혈의 순환이라든지 자율신경계를 조절하든지 몸의 밸런스 회복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죠. 증상을 직접적으로 억제하기보다는 몸을 회복시켜서 증상을 덜 일어나게 만드는 방식이라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약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눈에 띄는 변화보다는 서서히 피부 상태가 안정이 되고 스트레스나 피로 이러한 외부적인 자극에도 덜 영향을 받는 이러한 안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양약은 불을 끄는 소화기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한약은 그 불이 다시 나지 않도록 시스템을 관리한다, 이렇게 비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약은 단지 효과가 늦는 것이 아니라 양약과는 작용 방식과 목표가 다르다는 것, 그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증상이 좋아졌다 하더라도 바로 치료를 중단하기보다는 증상의 좋은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을 위해서 몸 안의 체질을 안정시켜주기까지 마무리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토피나 알레르기 피부염은 단순 외부 자극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면역의 불균형이라든지 몸 안의 장기, 오장육부의 기능의 저하, 자율신경의 불안정 등 환경의 이상이 피부로 드러나는 그런 질환이기 때문이죠. 지금 현재 증상이 좋아졌다 하더라도 그 상태가 완전히 안정되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좀 더 필요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약 치료에서는 눈에 보이는 증상이 어느 정도 좋아진 뒤에도 약을 감량하면서 약을 변경시키면서 복용 횟수를 줄여가는 등 과정 등을 통해서 천천히 몸을 안정시키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증상이 좋아졌을 때 급하게 끊는 것보다는 내 몸이 스스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을 때까지 조금 더 도와주고 치료해주는 과정이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주신 질문 중에 몇 가지를 추려서 설명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더 궁금하신 것이 있다면 영상에 댓글로 문의를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